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제노포비아라고 하고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에서 일하라 했더니 도박을 재택근무 안 되겠네. 예, 아모레퍼시픽은요. 횡령 사건이 일어난 이후 직원의 재택근무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3명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됐고 도박에 가담한 다른 직원은 징계 처리됐지만 사측은 재택근무가 직원의 기강 회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회사 관계자는 횡령 주범들이 근무 시간에 집에 도박을 하다 걸린 상황이라 회사에서 재택근무 폐지안이 공고해졌다고 말했네요. 중고나라로 거래하면 물품 배송비 안 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하는 것 같고요. 저 혼자라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시작은 1인 TF였네요. 자산 총계가 36조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17년 카카오톡처럼 어르신들도 다 쓰는 국민 앱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카카오뱅크 신규 고객 중 70%가 40대 이상입니다. 탄탄한 성과를 바탕으로 윤 대표는 산연임에 성공하며 설립부터 지금까지 줄곧 회사를 이끌고 있죠. 최적임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 또한 의사결정이며 이때 책임은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사람이 지는 게 맞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호평받던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디자인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윤 대표는 최고의 안을 도출해내기까지 누구보다 더 고민했을 사람이 디자인 담당자일 수밖에 없다며 앱 화면 디자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디자인팀 리더가 하도록 했네요. 트러스트는 기관 투자자들 대상 행동주의 펀드 2탄 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 펀드의 주요 투자처인 태강산업은 2020년 10월 기준 주당 75만 원을 안팎을 오갔지만 지난 20일 기준 98만 8천 원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BYC는 같은 기간 22만 원대에서 44만 9천 원까지 뛰었네요. 실적의 힘 2030년 기업가치 3배로 한다고 하네요. 2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우려점인데요. 그러나 견조한 철강 수요 속 포스코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2분기 실적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때 아니라는 분석이죠. 이태원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현대기아향 자동차 간판 가격 협상은 톤당 15만 원으로 인상 타결했다며 제아변, 강간, 가전향 판가도 인상 완료된 상태로 조선향 후판 가격 협상에서는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하지만 후판의 유통 가격이 오를 걸 고려하면 포스코 측의 협상 우위가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KR 아시아 크레딧 펀드 토스페이먼츠 첫 투자했습니다. KKR은 토스페이먼츠 전자지급결제 피지 시장 내 잠재력 및 모회사 비바 리퍼플리카 토스와의 시너지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페이먼츠는 토스가 2019년 LG U+의 PG 사업 부분을 인수해 2020년 만든 회사로 현재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이어 PG 업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 한파 남해일 KT의 자회사 IPO 계속된다. 올해만 두 곳이라고 하네요. 물꽃은 한미 태양광 동맹 투자 협력 탈중국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조회수 한 건이고요. 하나솔루션은 최근 투자 행보를 보면 이 같은 관측에 더 힘이 실리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최근 미국 폴리실리콘 기업인 REC 실리콘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죠. 내년부터 REC 실리콘을 통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을 수 있죠. 지난달엔 OCI와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임을 고려했을 때 하나솔루션이 웨이퍼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폴리실리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최근 국내 인곳 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를 인수할 유력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업계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웨이퍼 사업에 직접 진출하거나 합작사를 만드는 방안과 비중국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것을 못하면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조회수 한 건이고요. 실패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 욕심, 약점 등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왕은 이런 창피한 경험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얘기해보라며 말할 때 자기 안에서 수치심과 당혹스러움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각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기 쉽다. 말을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알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이나 문제점, 수치의 감정 등을 알게 됩니다. 데스크 컬럼 캐시 우드 실패의 교훈입니다. 조회수 한 건이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펀드들이 우드의 독단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데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집단 지성 대신 개인의 감에 따른 종목 선택이 많다는 게 내부 전언입니다. 그렇다고 우드의 판단이 항상 맞아 떨어진 것도 아닌데요. 작년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뛸 것이라고 밝힌 뒤 관련 종목을 대거 편입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뒷걸음쳐 온 게 좋은 예죠.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개당 3만 달러 안팎인데요. 펀드 평가 업체인 모닝스타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아 우드를 대체할 인물이 아예 없다는 게 큰 약점이라며 아크의 모든 ETF에 부정적 등급을 매겼습니다. 양도세 내는 서학개 및 장외 거래로 감면 논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 소액주주인 김하나 씨가 테슬라를 팔아 1억 원의 차익을 보고 삼성전자를 장내에서 매도해 4천만 원의 손실을 했다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2,145만 원, 1억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22%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삼성전자를 장외에서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처분이 1억 원과 삼성전자의 처분 손실 4천만 원을 상기할 수 있게 되죠. 통산후 금액인 6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 1,265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죠. 의사, 변호사 등 사자 직업한 성공했다는 인식 깨야 한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죠. 자,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